안녕하세요. 자, 수시를 지원할 때 학종과 교과 어떤 전형이 나에게 맞을까 많이 고민하시죠? 소신껏 수시를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 전년도 결과를 확인하겠죠. 자,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을 좀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홍동호 입시도 학종일까 교과일까 나에게 맞는 수시 전형 국민대학교 자연계열 편 시작합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은요, 국민대학교 자연계열 편의 모집 방법입니다. 인문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요, 인문 모집편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 전형으로 나뉘어서 선발을 하시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은요, 교과 성적의 인원이 대폭적으로 이제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251명 모집에서 올해는 309명 모집으로 무려 58명이 증가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에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요, 작년도에 349명 모집에서 올해는 241명이에요. 무려 108명이나 감소했다. 너무나 많은 인원의 감소죠. 대폭적인 감소입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생활 우수 전형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작년도에 236명 모집에서 올해는 247명으로 11명이 증가했습니다. 인원의 어떤 증가나 감소라고 하는 것은요, 합격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척이나 중요하죠. 다른 이제 전형 방법이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내신 반영이나 서류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국민 프로테어 전형은 단계별 전형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면접까지 본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하고요. 따라서 어떤 서류에서는 약간 미흡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면접에서 자신 있다고 한다면 면접을 보니까 내가 지원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서류에 대한 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에서 나름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하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전형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올해 있어서의 국민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의 어떤 특징은요, 바로 학종, 즉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경쟁이 작년도에 비해서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학생부 교과는 내신과 함께 수능의 어떤 중요성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특히 학생부 기록이 합격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학생부 기록과 관련돼서는요, 아래 링크에 이전에 이제 방송된 학생부 기록 전략편에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 인원수가 너무나도 많이 108명이나 이제 감소한 국민 프론티어 전형,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올해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모집 단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2024 수시 전망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4학년도 전형 안내, 대학별 전년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 및 좋아요 설정을 해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입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또는 카카오톡에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먼저 창의공과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창의공과대학에서는요, 기계금속재료, 전자화학재료, 기계공학, 건설시스템공학, 지능형 반도체, 융합전자전공, 전자시스템공학 전공, 지능전자공학 전공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이죠. 교과성적 우수전형의 모집 인원을 보면요, 작년도에 105명의 모집에서 올해는 139명으로 많은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증가는요, 기계공학부입니다. 작년도 23명에서요 올해 39명으로
무려 16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는 거.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 전공도요 6명이 증가했고 전자 시스템 공학 전공도 5명이 증가했다는 점, 그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작년도에 194명 모집에서 올해는 무려 105명으로 49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도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계공학부입니다. 작년도에 49명 모집에서 올해는 33명으로 무려 16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또한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전공에서도요 작년도 24명에서 올해 13명으로 11명이, 또한 전자시스템 공학에서도 작년도에 24명에서 올해 13명으로 11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학교생활 우사 전형에서는요 작년도에 128명 모집에서 올해는 115명으로 13명이 감소했는데요,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요 기계공학부입니다. 무려 작년도에 53명 모집에서 올해는 35명 모집으로요 무려 18명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인원의 어떤 감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학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적은 수의 모집 인원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렇게 몇십 명씩의 어떤 모집 인원의 증가나 감소는 사실상 입학 성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시듯이요, 실제로 교과 성적 우사나 국민 프론티어나 학교생활 우사에서 보시면 오히려 교과 성적 우사 전형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렇게 교과 성적 우사 전형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상 이 성적보다 높은 학생들이 대거 많이 하향 안정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런 면에서 충원에서도요 교과 성적 우사 전형에서의 충원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인원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성적이 많이 하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대학교의 어떤 위상이 있는 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실상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학교생활 우사 전형에서도 보시면은요 충원률에서 보시면은 특히 어떤 기계공학이나 건설 시스템 공학 이러한 분야에서, 또한 이제 전자공학부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충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 인원의 어떤 감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활동이나 학교 내신 성적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내신 성적도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평균 성적이 낮지 않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국민대학교 창의공과대학 지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요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임산생명공학과, 나노전자물리학과, 나노소재 전공, 바이오의학 전공, 식품영양학과,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이런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먼저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성적 우사 전형의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요 작년도 57명에서 올해는 71명으로 무려 16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고르게 이제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집 단위는 임산생명공학과 3명, 나노전자물리학과가 3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학교생활 우사 전형인데요. 먼저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요 작년도에 87명에서 올해는 60명으로 27명이 줄었고요. 오히려 이제 이에 비해서 학교생활 우사 전형은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작년도 65명 모집에서 올해는 73명으로 무려 8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요 나노 소재 전공이죠. 작년도에 13명 모집에서 올해는 8명으로 5명이 감소했고요. 정보보안 암호 수학과 같은 경우도 작년도 12명에서 올해는 8명으로 4명이 감소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이러한 이제 인원의 어떤 증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올해 어떤 내신 성적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모집 단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그렇게 크다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국민대학교의 어떤 특성, 국민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저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급격하게 뭐 감소한다, 좀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해서는 안 되죠. 학생부 교과 전형인 교과 성적 우사 전형의 어떤 경쟁률을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충원율도 높은데, 이러한 이제 높은 경쟁률과 충원율을 놓고서 봤을 때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경영, 소프트웨어, 자동차, 건축, 독립학부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단위로 보면요, 경영정보학부 자연 모집 단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모집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학교생활 우사 전형에서 2명을 모집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에서 자연 모집 단위 소프트웨어 학부, 인공지능 학부, 자동차 공학과, 자동차 IT 융합학과, 건축학부 자연 모집 단위 미래 모빌리티 학과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인원을 살펴보면요, 교과 성적 우사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89명에서 99명, 그렇게 많은 한 10명 정도밖에는 증가하지 않았어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요, 작년도 108명에서 올해는 76명으로 32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 학교생활 우사 전형은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3명이 늘어나는 59명을 선발한다는 점, 그러한 이제 인원수의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앞서 봤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요, 인원수의 증가나 감소가 가장 적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경쟁률 부분에서 본다면 교과 성적 우사 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것은 인공지능학부입니다. 12.82대 1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학부가 14.24대 1에,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사 전형에서는요, 인공지능학부가 19.67대 1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충원에서 보신다면요,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이 굉장히 높죠. 자, 이런 부분들 유의를 해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이 높고 또한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은요, 국민대학교 위상상 이러한 모집 단위, 즉 소프트웨어나 자동차, 건축 이런 모집 단위들에 있어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하향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세가 강하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에 비해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나 학교생활 우사 전형에서의 내신도요,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국민대학교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국민대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본 자료는 이제 평균 성적입니다. 물론 이제 평균 성적이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평균에 근접한 성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히 국민대가 가지고 있는 위치상 바로 그러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되고요. 또한 학종에서 서류 100%만 선발하는 학교생활 우사 전형에서도 성적에 대한 유의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점,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인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인원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물론 1단계 서류를 통과해야 면접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잘 봤다고 해서 1단계 서류를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른 대학들도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본 방송을 시청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국민대학교 자연계열 모집단위의 수시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